예,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오후 4시 이 태블릿 PC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한 성명서를 배포했고,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도 뭐 연합뉴스 등등 뭐 채널A 이렇게 기자들이 왔다고 들었는데,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를 한 언론사는 지금 세계일보하고 서울경제 정도고, 이 미디어워치만 좀 이제 상세 보도를 하는데, 뭐 어차피 뭐 내일 이제 11일이죠. 내일 최순실 2심에서 이 문제 거론을 할 거니까, 중요한 문제만 제가 짚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다들 지금 놀랬던 게, 금요일 날 김세윤 재판장이 태블릿에 태자도 안 꺼냈는데, 그리고 판결문 낭독 이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를 배포했는데 거기서도 태블릿에 태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태블릿이 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미디어치 방송에서 태블릿 또 빠졌다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종찬 기자도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날 8시 JTBC 손석희만 태블릿이 증거 채택됐다고 단독 보도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이 성명서에다 낸 게, 최서원 측은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 있어 판결 선고 종료 후 즉시 판결문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믿고 4월 9일 판결문을 입수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최서원 측은 언론사 취재진 국선 변호인 측에도 연락하여 혹여 판결문을 입수했는지 탐문했으나 모두 입수하지 못했다는 답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 판결문은 2018년 4월 6일, 그러니까 판결 당일 일과 시간 종료쯤 혹시 그 이후 등록되었을 거로 추측된다. 실제로 당일날 법조기자들 판결문 한 명도 입수 못했습니다. 한 명도 입수 못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수 못했고, 그리고 공범관계인 이경재 변호사도 입수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판결문은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4월 9일 9시 이후나 소송 관계자가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근데 JTBC는 어떻게 금요일 당일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는 저는 검찰에 넘겨줬냐 그랬는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조사해보니까 그 당시는 검찰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한테 따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만약 재판부가 판결문 교부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간과하고 JTBC에만 판결문을 내어주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특히 피고 측이 적기에 반론할 기회를 박탈해버렸다. TV 생중계의 취지도 스스로 위반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TV 생중계한다면서 국민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태블릿 PC를 발표를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 측이나 최서원 측이나 적시에 반론할 기회를 놓쳤고, 태블릿 PC 조작에 깊은 관여가 있는 특정 언론사에만 기밀 제공을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죠.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예요. 그렇죠. 만약에 금요일날 그 김세윤 재판장이 이걸 읽었거나 언론사들에게 왜 태블릿이 증거 채택됐는지 보도자를 돌렸으면은 곧장 바로 반박을 했겠죠. 이경재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겠고, 저도 반박을 했을 텐데, 그걸 다 깜깜이로 해놓고 손석희에게만 줘가지고 손석희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거 심각하죠. 이경재 변호사는 JTBC의 이 같은 행태는 2016년 10월 태블릿 보도를 연상케 한다. 그렇죠. 태블릿 보도도 검찰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슬쩍 자기들만 보도하고, JTBC의 일방적 기습적 보도는
재판부의 묵시적, 암묵적 협조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범죄 행위다. 이거 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김세윤 재판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한번 고발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슬쩍 빼준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재판문을 손석희가 어떻게 미리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날 나온 연합뉴스의 보도는 김한수의 증언이 핵심이라 그랬는데 또 손석희는 또 첫날에 김한수는 또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손석희는 김한수의 김자만 나오면은 바들바들 떱니다. 이번에 내일 이제 김한수 증인 채택 밀어붙일 텐데 하여튼 김한수, 손석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이제 성명서 중에 이제 재미있는 하나가 있어가지고 항소심서 태블릿 PC 공방 생중계하자. 자, 김세윤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검증 감정을 채택하고 국가수에 방대한 포렌식 분석 자료를 제출받아 증거로 채택해 놓고서도 그냥 이걸 제껴버리고 최소원이 사용한 것이라고 질렀다. 자, 김한수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을 했으니까 그 내용은 빼고요. 자, 재판 TV 생중계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핵심 쟁점을 두고 논쟁하는 기일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충족해 하는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선고를 중계를 해버리니까 그냥 김세윤 재판장처럼 무조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판결문을 읽어버리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 측은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냥 김세윤과 검찰이 단죄 내는 것만 국민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건 국민의 알 권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차라리 할 바에야 재판 진행 과정을 다 생중계하자. 뭐 개인정보 침해? 아니 뭐 피고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박 대통령 쪽은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아니니까 최서원이 나 상관없다. 생중계 하자. 그럼 생중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히 항소심에서 태블릿 관련 공방기일, 증인신문기일의 공판 진행에 대해 생중계의 필요성이 있다. 자, 손석희 나왔어요. 손석희 전 못 나온다고 보는데 나오면은 그냥 몇 마디 하고 입 다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용 기자들 해가지고 손석희 다 입증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면은 손석희, 김필중, 김한수 나올 때 그때 생중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그럼 2심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는 다 논리적으로 압도했는데 또 판사가 튀어나와서 압도된 논리 다 제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거 생중계하면은 그게 국민의 알 권리가 뭐가 충족되냐 이거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땐요,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내일 아마 세게 주장할 텐데, 자, 손석희 불러가지고 생중계하자.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생중계를 방송사가 안 한다? 아, 그러면 대법원 유튜브로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특정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피고가 요청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도. 그래서 그거는 피고에게 재량권을 줘야지 지금처럼 법원에다 재량권 주면은 재판 과정에서는 다 박살나놓고 선고할 때만 국민들 속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경재 변호사와 이걸 상의한 적은 없는데 이번 이 TV 생중계 그리고 JTBC만 미리 재판문 받아서 공개하고 이런 편법과 추태들을 보고 나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아예 법에다가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 생중계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서 공판 과정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저는 손석희 말이에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고 생중계 합시다.
아니, 본인은 맨날 방송 카메라 뒤에 숨어가지고 남 중계 때리면서 본인이 저지른 일도 생중계 해야죠. 한 내일, 11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2차 심리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2차, 2심 재판부가 또 얼마나 이걸 수용해 줄 수 있을지. 근데 이건 정말 국가 정책적으로 법원이 특정 세력과 유착하지 못하고 피고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뭐 피고뿐이 아니겠죠. 나중엔 또 뭐 어디 무슨 간첩 사건 걸리면 또 그때 검찰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첩에게 유리한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판사들 그런 짓 못하게 검찰이나 피고가 원하는 경우 있을 때 협의해서 특히 피고가 원할 때는 공판과정 생중계할 수 있도록. 만약 생중계가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녹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도 해놔야지 이 판사들이 그래도 이런 짓은 못하지 않을까. 판결문을 혐의자한테 미리 갖다 줍니까? 재판받은 당사자도 못 받은 판결문을 손석희가 먼저 입수를 해요. 하여튼 이거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